네, 해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행사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챙겨야 될 분들도 참 많은데요. 이럴 때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하나 있죠. 회신곡입니다. 회신곡은 불가조의 그 어려운 노래였지만은요, 이걸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영임 명창이십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봬요. 아, 정말 네. 참 오랜만에 네. 네, 새롭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네. 또 앉으니까 네. 그 선생님을 제가 처음 봤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막 그때 어, 방송 작가 할 때인데 맞아요. 90년 초반에 아, 맞아. 그때 뭐 정말 뭐 스타 중에 스타. 아이. 감히 제가 인사도 못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네, 많이 흘렀어요. 그러게요. 30년이 네. 거의 넘었어요. 제가 여전하세요, 우리 아유, 유은상 제가 볼 씨도. 때는 선생님은 영원한 언니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선생님 옆에 서는 게 두려운 이유가 네. 딱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얼굴 선생님 얼굴 너무 작아가지고 옆에 있으면 제가 막 거인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네. 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미모 관리 잘 하시는지 아이, 궁금해요. 뭐, 그냥 미모라고까지는. 지금 화장도 뭐, 안 하셨는데 이렇게 화장은 보시니. 좀 이제 네. 무대 했을 때는 좀 본격적으로 하지만 네, 평소에는 정말 화장하기 네. 싫어서 그냥 예. 다니고 있죠. 네. 네. 이제 5월이에요, 선생님. 네. 그래서 항상 5월이면 선생님 공연 소식을 접했었는데 네. 공연 소식이 최근에 없는 거예요. 아, 정말.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네. 왜? 물론 이제 이게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네. 그래도 5월에는 선생님을 만나야 될 것 같아서 네. 왔는데 이 어버이날 공연을 기획하신 게 언제부터예요?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면 한 30년 정도 네. 된 것 같고요. 네. 정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하셨죠. 예. 계속 공연을 해오다가 제가 제 기억으로 2019년도에 19년도에는 해서 제가 그때 네. 그 기사로 썼던 기억이 맞아요. 나요, 리뷰를. 네, 19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맞아요. 이제 상당히 아주 성대하게 네, 했었죠. 성대하게 공연을 끝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해의 12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맞아요. 시작이 네. 돼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계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정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맞죠, 어려웠죠. 이제 있었고요. 이제 지금부터 사실은 조금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 더 좀 관망을 하고 네. 올해까지 조금 그래도 이왕 기다렸으니 좀 기다렸다가 이제 그동안에 사실 못한 걸 전 또 나름대로 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시위 작가도 이제 아. 또 매년 제가 이제 그 시위 작가 완창 발표회도 올해 사실은 또 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큰 공연은 못했지만 네. 제가 나름대로 또 이제 오히려 내면적으로 내실을 다지는 네, 해예요. 그래서 그런 2년 동안을 또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그동안 네, 제자들하고 네. 함께 해서 시작가 완창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음반도 새로 또 기획을 해서 네, 제가 네. 85년도에 완창을 했고 그때 네. 음반은 시작가 완창을 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로 또 녹음을 다 네, 하신 거예요? 작년에 다시 해서 아. 네, 그래서 사실은 2년이란 세월이 잘 또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올해까지만 조금 나름 네.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내년에는 한번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는 네, 그런 네. 해로 지금 네. 만들려고. 그래도 또 이번에도 어디 네. 지방에서 공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공연을 사실은 뭐 거리두기 공연, 네.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공연도 했었고 네. 공연은 그래도 전혀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네.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씩 계속. 공연을 해왔고요. 제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지방 쪽에서 그러면 서울에 공연을 안 하시니 네. 날짜 참 잡기가 그동안 어려웠었는데 네. 이번 참 기회가 참 절호의 찬스다 그렇죠, 이런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밀양에서 네, 5월 네. 6일 날 그 작은 미니 콘서트를 네.
지금 하려고 오히려 준비하고 지방에 있습니다. 계신 분들은 네. 선생님을 볼 기회가 생겨서 오히려 좋겠어요. 네. 항상 5월이면 서울에서 큰 무대를 항상 준비하셨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지방에 갈 시간은 없으셨을 텐데. 네. 자, 이제 선생님을 이렇게 뵈면은 제가 네.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동희 스님을 뵙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하고 이제 화청 얘기도 하고 이러다 왔는데 네네. 사실 이제 회심곡이 또 선생님의 대표곡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스님들이 부르시는 소리와 선생님이 하시는 소리가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차이가 많이 있죠. 네. 그렇지만 내용은 내가 봤을 때 이제 세상에 어머니 배 안에서 네. 10달 동안 배 안에 있다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제 그 청년, 그 다음에 이제 중년, 그 다음에 노년 이런 사람의 살아가는 그 일대기를 쭉 이제 이 네. 회신곡이 담고 있는데 우리 이제 스님들께서 하신 그 이제 화청이나 회신곡은 그 조금 연불식으로 하는 이제 그런 화청이 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이 가사가 사실은 동일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부르는 회신곡은 경기 소리의 창법, 그 다음에 메나리의 창법을 같이 이렇게 그 엮어가지고 네, 네. 가사를 좀 더 중요시하면서 우리 경기 소리에 맑고 청아하고 구성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리조로 이제 옮긴 게 우리가 하는 그런 네. 회신곡이거든요. 사실 이 회심곡을 이렇게 대중화시키는 데는 김영림 선생님이 참 큰 기여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회심곡 음반 처음 난 게 선생님 20대였다고 들었어요. 21살로 지금 기억이 들고요. 네. 그때 정말 네, 애띤 나이에 그랬죠. 그때는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하신 건가요? 예, 그냥 뭐 저는 그 배운 대로? 음반을 처음에 이제 음반을 냈잖아요. 음반을 내서 기획하시는 쪽에서 이제 감정을 좀 잡아달라. 그때 이제 애기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냥 소리만 좋아서 시작했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21살에 이제 이 회신곡을 그 덜어 한 게 아니고 이제 완창을 그때 했기 때문에 가사도 굉장히 막 너무 길고 네. 그리고 어려운 말도 참 많았었고 정말 세상만사를 겪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이런 창을 소리를 그때 제가 1살 때 불러서 이제 그게 사실은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은 뭐 이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할 때 그 노래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많은 거를 좀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때는 한 번 잘못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불러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불렀는데 그때 그 이 스튜디오에 불을 다 끄고 촛불 하나만 켜줬어요. 제 분위기를 네, 이제 그래서 그 감정을 좀 잡아라 이래서 이제 촛불 하나 켜고서 너무 열심히 잘 불러서 그 스튜디오에서 그 이제 음악 담당하시는 이제 기사분들이 또 이 기획하시는 분들이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너무 잘 불렀다 칭찬을 했는데 한 이틀 지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가사가 하나가 틀렸다.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또 다시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 너무 생생하게 나는데요. 저는 그 생각부터 나네. 이거 촛불 위험하지 않았을까? 요즘 하도 화제가 많이 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소리를 그 당시에는 어느 선생님한테 배우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그 명인들이 그 지금 작곡하시고 안 계시는 그 산소리 산타령 19호 문화재이신 이창배 선생님 그 이제 사사를 거의 많이 받았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75년도에 이제 그 문화재가 생기면서 이창배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명창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전수생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눠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그 분리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는 회신곡이 뭔지도 모르고 전혀 몰랐었고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12작가 그다음에 경기소리 그걸 배우고 있는 그런 와중에 제가 또 그때도 또 TV를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선배님이 펑크를 내셔가지고 제가 그 선배님 대신에 이창배 선생님께서 너 한번 나가라 그러면 원래 대타로 나가는 사람이 훨씬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때 정말 참 반응이 워낙 굉장히 그때, 좋아서 아 그러면 이렇게 좀 매주 나와달라 이제 그런 요청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방송을 했을 때 그때는 또 약간의 창극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이제 저 방송 프로그램이 창극식으로 약간 드라마. 그렇죠. 그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져 가고 그게 스토리가 있어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그 조상현 선생님이 맞아요. 남자로 나오고 이충풍전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어떤 그 기생역을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기나리랑을 부르면서 큰 이런 팔각정에서 이렇게 이제 하얀 옷을 입고 달밤에 기나리랑을 이제 불렀죠. 그랬더니 그거를 어떤 그 모 레코드 회사에서 그거를 보고 저 김영림이라는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방송국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레코드 회사하고 만나면서 인연이 돼서 저는 이제 민요를 그냥 음반을 내자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게 회신곡을 아니고 하자고. 회신곡을 내자 해서 저는 회신곡을 안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그냥 들은 풍어리로 그냥 조금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 그 후렴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애기 목소리로 이제 뭐 일심으로 정념은 극락세계라 이랬더니 막 너무 막 이거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속 계약을 하지는 거죠. 그래서 전속 계약을 그때 했고 그리고 이제 이창배 선생님한테 개인 지도비를 내셨어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걸그룹들 막 키우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그 개인 지도비를 이제 내고 저는 선생님한테 한 2달 그때 한 3달 3개월을 집중적으로 회신곡만 완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음반을 그렇게 준비가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스타 김영임이 이제 되신 거고 이제 오늘날 이제 명창 김영임으로 이제 거듭나셨는데 사실 이제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이 회신곡도 회신곡이지만 또 한 곡이 이제 떠오르는 게 아리랑이에요. 아까 이제 기나리랑도 얘기를 하셨다고 불렀다고 하시는데 사실 선생님 부르는 회신곡에서는 아리랑도 느껴지고 또 아리랑에서는 회신곡이 느껴지고 사실 그게 항상 이렇게 혼재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선생님은 아리랑 부를 때 그 많은 뭐 작가도 부르고 부르시지만은 아리랑 부를 때 느낌은 어떠신지가 참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 경기 민요를 제가 이제 시작한 지가 꽤 한 50년이 좀 넘었는데 이 소리를 할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 마음을 정말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리랑이라는 그 짧은 그 소리에 그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을 감동시키고 울리고 웃기고 그런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저는 아리랑이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아리랑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뭐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나가면 아리랑 참 발음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도 금세 따라 부를 수가 있는 게 아리랑이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오프닝을 하든 뭐 피날레를 하든 아리랑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랑을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아리랑을 부르면서 이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의 애환을 사실은 다 이 소리에 실어줘야지만이 그 짧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10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리로 넘어간다. 너무 짧잖아요. 이 짧은 가사 내용 속에서 그 멜로디도 3박자로 해서 굉장히 단조롭지만 이 아리랑이 갖고 있는 그 매력과 한국의 정말 깊은 그런 멋과 맛이 이 아리랑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라는 이 아리랑이라는 자체를 김영림이가 부르면 이러한 느낌이 나고 또 딴 명창이 부르시면 또 이런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이 또 갖고 있는 제가 그 아리랑을 부를 때마다 나는 이 부분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미 전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부름으로 해서 관객들이 정말 아리랑 그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받고 또 제가 뭐 외국 무대 쓸 때도 아리랑을
때로는 뭐 경쾌하기도 부를 수 있지만 왠지 이 아리랑을 부르면 정말 그 애환이 본연의 그 네, 마음으로 네, 자세로 그런, 돌아가게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숙연해지는 네, 그런 맞아요. 노래인 것 예. 같기도 합니다. 특히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8월이면 아니 5월이면은 5월 8일 어버이날도 있고 네. 사실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네, 뭐 네. 굉장히 이제 기념해야 될 날들이 네, 많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으뜸으로 우리가 어버이날을 이제 챙기기는 네, 하는데 네, 네. 어버이날에 선생님 목소리로 그 들려주는 소리 하나 자체가 효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글쎄, 그런 네. 그걸 이제 못 보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오늘 이제 선생님 대신 찾아왔고요. 네. 이제 앞으로도 이제 내년에 이제 좀 더 큰 공연 네. 보여주시길 기대하고요. 네. 혹시 선생님 이제 끝자리 인사 마무리하면서 선생님 아리랑을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 장구를 치면서 이런 네네네. 모습을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장구를 저희야 치면서 뭐 예. 항상 준비돼 있죠. 네. 준비돼 있는데 이제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아리랑이 네. 오늘 이 인터뷰에서 어떻게 전해질지 제가 기대하면서, 예. 한번 불러볼게요. 한 2년 동안 못 네. 보신 분들을 위한 아리랑. 네.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와,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무대에서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소리는 또 이렇게 네. 가깝게 같이 네, 또 들으면 네. 또 그 맛이 나고 아, 또 무대에서는 또 무대의 순대로 사실 네.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면 목도 잠기고 뭐 이러는데 선생님 뭐 바로 일어나시니까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네. 2년 동안 선생님 무대를 못 보신 분들이 네. 이 아리랑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그랬으면 같아요. 너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최근에 또 그 네. 확진되셨었다고 들었는데 네, 저도 그럼에도 확진이 됐어요. 불구하고 목소리에 힘이 그대로 있으셔서 네.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네, 건강 고맙습니다. 챙기시고요. 네. 건강하셔서 더 좋은 소리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